제3지대 단일화 결과로 안철수 대표가 최종 후보로 확정됐는데요. 국민의힘과 단일화 국면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안철수 후보 직접 연결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3지대 단일 후보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100% 시민 여론조사 결과로 되셨는데요. 무엇 때문에 시민들이 안철수 후보를 뽑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축하는 감사하지만 축하 인사를 받기는 시기상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준결승 끝났고 예. 앞으로 준결승, 결승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서울 시민들께서 그 관심 또 성원 보내주셔서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아마도 네. 제 진정성을 전달하려고 노력했고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내일 모레죠.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야권 단일화 논의가 시작됩니다. 이제 안 후보께서 얘기하신 준결승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네. 어, 이 후보 단일화 논의에서 본인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어야 되는 이유 무엇일까요? 아마도 야권 지지자분들의 그 판단 기준은 두 가지일 겁니다. 예. 우선 첫째는 어느 후보가 여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인가.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시장을 맡았을 때 도덕적이고 유능한 시장이 될 수 있는가. 그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두 부분에서 저는 자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예. 특히 저는 말만 잘하는 해설사가 아니라 예. 일 잘하는 해결사가 되겠다고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네. 거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예. 자, 본인 스스로의 경쟁력, 단일 후보가 되면서 본선에까지 가서도 나의 특별한 경쟁력은 이것이다.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의사, IT 전문가, 그리고 또 벤처 경영자, 교수를 거쳐서 정당 대표로서 큰 전국 선거를 여러 번 지휘를 해봤습니다. 네. 그런 다양한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경험들, 지식들, 그리고 또 거기서 이룬 성과들도 모두 다 그래도 제법 크게 인정받는 그런 성과들을 이뤘습니다. 네. 그런 걸로 이제는 서울을 바꾸려고 합니다. 예. 어떤 정치에서 스스로 성취한 그런 것들이 나의 경쟁력이다. 이래 말씀하셨는데요. 자, 문제는 이제부터 후보 단일화 논의입니다.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논의는 언제 단일화 할 거냐 하는 속도의 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하는 방법의 문제가 계속 엇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언제쯤 단일화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후보 등록일 18일, 19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단일 후보가 등록을 하는 것이 그게 야권 지지자분들의 기대에도 맞고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뭐 서두르지 않고 느긋하게 국민 경선제까지 고려하면서 천천히 가자는 입장인데요. 안철수 후보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뭐 서둘 거는 없지만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천원 한도에서 물 쓰듯이 쓴다는 말처럼 네. 18일, 19일까지만 결정될 수 있으면 천천히 뭐 가도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18일, 19일까지라면 무방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앞으로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빨리 하고 싶어도 방식이 서로 안 맞으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어요. 여론조사 방식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야권 후보로서의 적합도를 중심으로 두는 것 같고 우리 안 후보님은 당선 가능성과 경쟁력의 중심을 두고 계세요. 어떤 여론조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복잡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일화 목적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야권 단일 후보를 뽑으려고 하는가? 본선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결정을 하면 그렇게 저는 복잡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오히려 뭐 개인이나 개별 당의 유불리를 따지다 보면 오히려 국민과 시민들께서 등을 돌리실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후보가 4일에 선출되니까 즉시 선출되는 대로 그 만나 뵙고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가 선의의 경쟁을 하는 동료다. 예. 그런 것들을 서로 선언을 하고 아름다운 단일화 방식 합의를 가능하면 빨리 우리 서로 이루자. 그렇게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예, 서로 만나서 아름다운 단일화 합의를 이루자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래도 쟁점이 여전히 보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철수 후보가 기호 2번 후보로 나오지 않으면 선거운동이 제한된다. 즉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다 이런 말이네요. 국민의당 기호 4번 대신 국민의힘 기호 2번 이 출마가 가능합니까? 바로 10년 전에 박원순 후보가 무소속으로 아마 기호 8번인가로 출마를 했을 때, 예. 그 당시에 지금 여당인 민주당이 함께 공동 선대위를 만들어서 열심히 함께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또 저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지금 제1야당의 책임을 맡으신 분이니까 제1야당 입장으로 말씀하시는 건 그분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단일 후보가 되면 또 열심히 선거를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단일 후보가요. 기호가 몇 번이냐 이 부분인데 이것은 단일 후보가 중요하지 기호가 중요치 않다 이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 야권이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지금 3번인 정의당이 이번에 후보를 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되든 4번이 되든 야권 단일 후보는 두 번째 사람입니다. 예. 뭐 기호 4번으로도 출마하시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제가 제대로 들었는가 모르겠네요. 네, 저 지금 그런 방법으로 우리 함께 국민의힘 지지자분들과 예. 그리고 또 민주당은 싫은데 아직 국민의힘을 선택하지는 못하는 분들 예. 양쪽의 힘을 결집시키고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하나로 모을 수 있다. 예, 이 부분이 국민의힘하고 약간 다른 입장들이 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그 방법만 최선을 다해서 고민을 하면 예. 저는 문제는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풀릴 수 있다. 알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4.7 재보선 전에 사라질 수도 있다.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거든요.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김 위원장님 말씀 속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단일 후보가 된다면 우리 단일 후보 승리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도와주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후보가 찾아오면 만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두 분이 빨리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 필요하다면 지난번에 설 인사드리러도 갔었습니다. 아하. 그런 것처럼 또 필요하면 제가 부탁을 드려서 만나 뵙고 의논 드리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걸 들어보면 야권 승리가 지상 목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네. 본인이 아니라 국민의힘 후보에게도 10년 전처럼 아름다운 양보를 하실 수가 있는가? 야권 승리를 위해서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결코 이번 없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선에 임하고 그리고 또 서로를 선의의 경쟁하는 동료라고 생각하면서 경선을 치르게 되면 누가 거기서 뽑히더라도 깨끗하게 승복하고 단일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도와드리는 모습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예. 승리를 담보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단일 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네. 저는 열심히 단일 후보를 도와서 반드시 서울시장에 당선시킬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서울시장 최종 후보가 결정됐어요. 박영선 후보 공약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면요. 그분 공약 핵심이 21분 컴팩트 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마 제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면 토론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사실 민주당이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정당인가부터 사실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허. 민주당이 이번 선거가 전임시장 성추행으로 선거가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민주당이 당헌, 그러니까 국가로 치면 헌법입니다. 예. 그 헌법을 절차도 문제가 있는데 바꿔가지고 억지로 후보를 낸 겁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되고 헌법도 안 지키는 정당이 공약을 내면 그걸 저는 지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헌법이라 그러셨는데 당헌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국가로서의 헌법에 해당되는 그 정당의 당헌을 예. 그렇게 마음대로 바꿨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가 만일 서울시장이 된다면 서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서울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지난 10년간 서울이 정체된 회색 도시가 됐습니다. 네. 사람이 모이는 도시가 아니고 사람이 떠나는 도시가 됐거든요. 네. 보니까 거의 매년 10만 명씩 떠나서 지난 10년간 100만 명이 떠났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 인구가 이제는 지난달에 보니까 967만 명이었고요. 예. 이번 달 보니까 또 10,000명이 줄어서 966만 명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한 서울도 달라지지 않겠지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도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 예. 여러 가지 경제도 문제가 있고 코로나에 대응하는 백신도 문제가 있고 외교도 문제가 있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일들은 막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이번에 서울시장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서울이 자꾸 인구가 떠난다고 말씀하십니다만은 다른 쪽에서는 과밀화, 비대화되고 있다. 이런 어떤 반대 방향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안철수 후보가 작년에는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 올해는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오시면서 5년간 75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좀 74만 일관성에 6천 호입니다. 예, 좀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서울 곳곳을 다 살펴서 저희들이 그 계산을 해낸 수치입니다. 그래서 뭐 80만, 70만이 아니라 74만 6천 호였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한 경제 전문지에서 9분의 전문가 중에 8분이 가장 그 실현 가능성이 있고 합리적이다. 그렇게 예.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부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시 소유하고 있는 부지도 있고 예. 노후 공공청사 부지도 있고 또 공공기관 이전하는 부지도 있고요. 예. 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역세권 개발을 한다고 이번 정부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준공업 지역도 그것 역시 이번 정부의 정책에 해당합니다. 예. 거기다가 그 재개발, 재건축까지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데요. 아까 그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저는 그린벨트는 유지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미 그린벨트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아예 초목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런 곳은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린벨트도 일률적이 아니라 선별해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다른 질문 하나 여쭙겠어요. 지난주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자 졸속 논란이 더 커지고 있어요. 우리 안 후보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네. 면제할 수 그러면 있다.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면 저는 사실 자칫하면은 모든 피해가 부울경 지역 주민에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아주 장기간에 걸친 여러 정권에 걸친 대규모 공사입니다. 예. 그러면 절차적인 정당성 그리고 입지적인 타당성 분석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게 단단하면 뭐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 갈 수가 있는 건데 예.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이 불확실하게 시작하면
만약에 좌초되면 그러면 부울경 지역 주민이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은 졸속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입장에 동의하시는 걸로 봐도 될까요? 네, 그래서 저는 예비 타당성 조사 그리고 예. 입지에 대한 검토 예.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 네. 예, 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핵심 내용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조금 거리를 두시네요. 다른 문제 하나 여쭙겠습니다. 오늘 SNS에 이런 글 올리셨어요. 검찰 수사권 폐지로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지면 부패가 창궐할 거라는 윤석열 총장의 호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자,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직을 걸고 반대하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질문 범위가 굉장히 오늘 넓으신데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거기도 합니다만, 네, 지금 검찰이 여러 가지 견제와 균형이 필요해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그건 저도 동의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 그래서 경찰에도 권한을 띄워주고, 그다음 또 공수처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지금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 6가지 정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것마저 없애겠다. 그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여당 의원들 주장이 미국이나 일본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사실이고요. 예, 거기도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의 그 입장이 제 생각과 같다. 아하. 그래서 오늘 그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예, 결국은 검찰 개혁의 큰 방향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 이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 방향이다. 여당 의원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큰 예.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기본적인 원칙은 맞는데 예. 공수처를 보십시오. 예. 공수처는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여러 가지 권력이 이렇게 한쪽으로 모이는 것을 막고 권력을 분산하고 서로 견제하게 하는 것이 그게 이제 그 개혁의 원칙인데 예. 오히려 공수처로는 수사권, 기소권 다 넘겼으니까 또 그것 자체가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지금은 제대로 된 그런 그 시스템적인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스템 개혁으로선 적절치 않은 개혁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큰 방향엔 찬성하나 이번에 수사청 설치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셨어요. 오늘 질문 폭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네, 네. 관훈 토론회 온 것 같습니다. 네, 선전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장 안철수 후보였습니다.